1402년 때문에 강리도가 위대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서양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1402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바꿔 말하면 네. 1402년에 이게 그려졌다, 제작되었다라는 그 기록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강리도 탐험을 시작한다. 그 넓고도 깊은 바다로 나아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02 강리도 작가와 함께 떠나는 강리도 여행. 오늘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리도 책이 나온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 함께 오늘 많은 지인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촬영 장소가 오늘은 좀 평소하고 다르지요. 네, 무등산에 있는 수만리 바오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번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부족한 책이 나온 지 1년 됐는데 이러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대하게 돼서 기쁘고 감동합니다. 책 출간 한도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책의 첫 장 돛을 올리며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강리도 그 넓고도 깊은 바다 그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강리도를 우리가 제 책 제목도 그렇고 1402 강리도잖아요, 이게. 네. 1402는 물론 1402년을 뜻하는 것이겠죠. 네. 서기 1402년. 그런데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 강리도라는 지도,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렸다는 지도가 어떻게 1402년에 유럽이 아니라 조선에서 나올 수 있었단 말인가? 이 1402년이 정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네네. 우리는 왜 이 지도를 1402년에 제작되었다고 확언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만일에 네. 1402년에 제작되었다는 확증이 없다면 아마도 영원히 이 지도를 1402년에 조선 사람이 그렸다라고 믿을 사람은 영원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유럽인들은 우리 조선 사람보다 아프리카가 훨씬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럽인보다 80년, 90년 혹은 거의 100년 이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유라시아 동단에 조선에서 뭐 1500년이나 1600년에 나왔다고 하면 모르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1402년이면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전체를 그린 지도가 나오려면 1502년이 돼야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보다 100년 전 1402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조선이 크게 그려졌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그렸겠지라고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고. 네, 그러나 그렇죠. 1402년에 그려졌다 하는 것은 영원히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한은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네. 1402년에 이게 그려졌다, 제작되었다라는 그 기록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유튜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네, 그럼 거죠? 그거 어디가 있을까요? 1402년. 1402년 기록. 네. 책에 보니까 그 발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네. 내용을 보고 지금 네,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지도에 그 고지도 제작 경위랄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리도에는 앞에 그 맨 위에 지도 제목이 있고 지도가 나오고 그리고 맨 아래에 발문이라고 그러는 기록물이 있어요. 근데 이 발문은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영어로 번역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포스트 스크립트. 그러니까 후기예요, 후기. 책을 다 써놓고 작품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강리도에는 붙어 있어요. 거기에 1402년에 이 지도가
제작되었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죠. 그건 또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네네. 1402년은 석인데 네네. 그 당시 태종 2년 때거든요. 태종 2년 때 서기를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1402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서기를 썼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연도를 표시해 놨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참 저는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왕조실록도 그렇고 또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그렇고 김경천 장군의 경천아일록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록이 그렇죠. 있는 건데 우리 강리도 또한 그 발문의 기록이 한 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증거로 이렇게 말씀을 서기 1402라고는 안 돼 있겠지만 네. 어떤 기록을 서기로 환산해 보니까 그 발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를 네. 서기로 환산해 보니까 1402년인 거예요. 그럼 발문 속에 들어있는 그 기록은 지금 우리가 서기를 쓰듯이 그 당시에는 중국 연호를 썼어요. 네. 그래서 중국 연호로 건문 4년, 건문 4년에 좌정승 김사형과 우정승 이무가 건문 4년에 정사를 보던 중에 말미를 내서 이 지도를 연구하고 금상이해에게 이 지도를 연구한 결과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건문 4년 이게 그 1402년 계산을 해보니까 네, 태종 2년 그 발문을 남겼더라도 건문 4년이라는 것을 많이 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사실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1402년 때문에 강리도가 위대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서양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1402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1402년은 어느 시기인가 그것을 조선의 그 역사적인 맥락과 세계사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강리도 가치를 아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네. 1402년 건문 4년은 조선에서는 건국이 된 지 꼭 10년. 10년. 1392년에 조선 건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태종 2년. 그리고 소년 세종이 만 5살 때예요. 조선 건국 10년 세종대왕 5살 1402 강리도 태어났네 강리도.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은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에 정화가 대항해를 하죠. 정화 대항해가 시작된 해가 1405년이에요. 1405년. 그러니까 강리도는 그보다 3년 먼저 정화가 항해한 것보다 더 넓은 영역을 이미 그려놓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화가 항해한 결과를 강리도에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정화가 항해하기 3년 전에 이미 정화가 항해한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을 그려놨다 하는 걸 이제 인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서양으로 네.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항상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서양이 모든 것이 앞섰다. 네. 더구나 항해나 지리적 발견이나 또는 지도 제작은 항상 서양이 앞섰을 것이다. 여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 선입견이 있죠. 네. 그런데 1402년에 서양인들은 지중해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중해를 처음으로 벗어난 게 1415년에 포르투갈이 모로코 세우타, 그 지브랄타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세우타라는 이슬람의 요새가 있었어요. 그 지금 현재 모로코인데 거기를 공격하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게 1415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그 아래 아프리카로는 서양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415년보다 무려 13년 전에 조선 선비들은 아프리카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맥락, 네. 동양사의 맥락 속에서 그 1402년이 갖는 맥락을 살펴봐야지만
이 강리도로부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세계사적인 가치를 알 수 있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